안녕하세요. 큐팍입니다. 지난번 미국 대선 관련 영상 2편에서는 경합주 위주로 미국 대선의 현재 상황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다음 세 가지 토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합주 외에 다른 주들의 표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전체의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하나 보면서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은 각각 어떤 특징을 보여주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나온 각종 여론조사를 토대로 대선 예측을 먼저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는 지도는 Real Clear Politics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인터랙티브하게 선거 인단수를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입니다. 이거는 제가 선거인단 수를 조정한 건데요. 가장 파란 주가 해리스가 확실하게 이길 주, 그리고 붉은색이 트럼프가 확실하게 이길 주, 그리고 옅은 푸른색, 여기 미시간이 하나 있죠. 여기는 해리스 쪽으로 살짝 기운 주, 그리고 트럼프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주는 여기 펜실베니아가 하나 있죠. 옅은 붉은색으로 해놓은 거. 그리고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요 세 개는 회색 토스업 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해놨고, 저는 사실 네바다, 애리조나 요 두 개는 트럼프가 이길 거로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회색으로 놓은 이유는 저 세 개의 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주만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나와 조지아를 이겼다는 가정하에서, 그 가정하에서는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되고 위스콘신, 네바다, 애리조나 요 세 개 주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펜실베니아를 진다면 위스콘신이나 애리조나 요 두 개 주는 이겨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이제 270이 넘으니까. 아무튼 현재 상황은 이렇고, 지금 제일 큰 관건이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이기냐 못 이기냐, 그게 제일 큰 중요한 이슈죠. 자, 그래서 대선 결과는 최소한 저렇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대선 관련해서 결과만큼 흥미로운 게 또 뭐가 있냐면 바로 민주당의 텃밭인 그런 주에서 해리스와 트럼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뉴욕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욕주는 2016년에 힐러리가 21.3% 차이로 이겼던 주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23.1% 차이로 이겼던 주입니다. 그런데 2024년은 어떠냐? 지금 해리스가 13.5% 차이로 이기고 있죠. 이 결과는 Real Clear Politics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다 집계해서 평균을 낸 수치입니다. 네, 보시면 거의 2020년대보다 10%포인트가 줄어들었죠. 네, 그래서 뉴욕주를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지지율 차이가 이만큼 줄어들었다. 이게 좀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뉴욕 바로 옆에 뉴저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힐러리가 2016년에 12.8%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2020년에는 바이든이 19.5%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은 여기 Real Clear Politics에는 결과가 안 보이지만 다른 곳의 결과들을 보면 해리스가 약 7%나 8% 차이로 이기고 있다는 조사들이 있는데 10% 차이가 아닌 결과들이 많이 보입니다. 2020년보다 지지율 차이가 많이 줄어든 거고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를 보시겠습니다. 버지니아는 2016년에 클린턴이 5.4% 차이, 그 다음에 바이든이 2020년에는 9.4% 차이로 이겼는데 지금은 해리스가 4.8% 차이로 이긴다고 나와 있고, 여기 쭉 보시면은 그 여러 군데에서 조사한 결과들이 있는데 크게는 8%, 작게는 2% 이렇게 차이가 있고, 평균 내서 이제 4.8이라고 했는데 라스무센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3% 차이로 트럼프가 지고 있고, 또 버지니아의 University of Mary Washington이라는 학교가 있는데 거기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에 의하면 2% 차이로 트럼프가 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이나 2020년보다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뉴멕시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숫자부터 먼저 보시죠. 2016년에 클린턴이 8.3%로 이겼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바이든이 10.6% 차이로 이겼고, 그런데 지금은 해리스가 8.5% 차이로 이기고 있다고 말하는데, 여기는 공화당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는 주가 아닌데 어차피 민주당이 가져갈 주니까. 그런데 이런 주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격차가 좁아지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과거 결과와 비교를
해도 해리스의 지지도가 최소한 더 높지가 않습니다. 해리스가 지금 여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기가 많다면 최소한 바이든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뉴멕시코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은 캘리포니아입니다. 자, 2016년에 클린턴이 28.8% 차이로 이겼습니다. 2020년에는 바이든이 29.4% 차이로 이겼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 해리스가 평균적으로 23.7%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바이든과 힐러리 때보다는 격차가 조금이라도 줄고 있죠. 해리스는 바이든이나 힐러리만큼의 인기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오리건은 여기도 역시 해리스가 분명히 이길 주인데 2016년에 보시면 클린턴이 10.6% 차이, 2020년에 바이든은 16.4%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일단 하나 나온 걸 보면은 해리스가 5% 차이로 이기고 있습니다. 오리건주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한 주인데도 불구하고 과거 힐러리나 바이든이 보여주었던 격차를 해리스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종합한 Real Clear Politics는 해리스가 2.2% 차이로 앞서고 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트럼프가 당연히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파란 민주당 주에서도 트럼프와 해리스의 지지도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고, 그렇다고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강한 그런 주에서 해리스가 격차를 줄이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보는 게 약간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힐러리와 바이든은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알 수 있는데 바이든은 8.5%, 2016년에 클린턴은 3.9%로 트럼프를 앞서고 있었는데 해리스는 지금 2.2%로 앞서고 있다고 보고 있으니까 힐러리나 바이든만큼 지지율이 높은 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그런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지금 경제와 인플레이션을 제일 중요한 이슈로 생각하는 대부분의 미국 국민들이 해리스를 트럼프보다 더 지지하고 있다? 이거 논리적으로 약간 안 맞죠, 얘기가. 실제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재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고 합니다. 화제를 약간 돌려서 미국 전체의 민심의 변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지난 4년 동안 유권자 등록자 수의 변화입니다. 각 주마다 공화당, 민주당, 그 다음에 무당층 유권자 수의 변화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캘리포니아 보시면 리퍼블리컨이 14만 8천 정도 증가했고 데모크래트, 민주당이 7만 1천 정도 증가했죠. 리퍼블리컨 등록자 수가 2배 정도 높죠. 그 다음에 커네티컷도 민주당 주죠. 공화당 줄어든 수가 11,000, 데모크래트 줄어든 수가 45,000, 민주당이 훨씬 많죠. 델러웨어는 큰 주가 아니긴 하지만 여기도 리퍼블리컨이 1,000 정도 줄었는데 데모크래트는 3,300, 3배 정도 줄었죠. 메인 공화당은 38,000, 데모크рат이 64,000, 2배 약간 안 되게 민주당이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메릴랜드 18,000이 줄어든 반면에 공화당 유권자 수가, 데모크рат은 62,000, 네, 엄청 많이 줄었죠. 매사추세츠 여기도 민주당 주인데 여기는 공화당 등록자 수가 6만 1,000이 줄었는데 데모크рат은 19만 7천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차이죠. 그 다음에 요번에 경합주로 보여지는 네바다를 보시면 공화당은 22,000, 민주당은 8만이 줄었습니다. 뉴햄셔도 민주당주죠. 공화당 등록자 수가 32,000 줄었는데 민주당은 8만 9천이 줄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특이한데 뉴저지는 공화당 등록이 15만이 늘었습니다. 민주당 등록은 2,500이 줄었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뉴멕시코 별로 이렇게 중요한 주가 아닌데 여기도 공화당은 3,900이 줄었는데 민주당은 29,000이나 늘었죠. 더 중요한 주 뉴욕은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49,000이 줄었는데 민주당은 41만이 줄었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오리건 공화당은 3만 1,000이 줄었고 민주당은 거의 2배 6만이 줄었습니다. 또 중요한 주, 아주 중요한 주 펜실베이니아 공화당은 1,400이 줄었습니다. 민주당 등록은 32만이 줄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화당 유권자 등록이 39만 3천 정도가 늘었고
민주당은 약 358만이 줄었습니다. 엄청난 변화죠. 이게 지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올해까지 유권자 등록자 수의 변화입니다. 미국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의 지지도가 트럼프보다 미국 전체에서 2% 내지 3% 앞서고 있다? 좀 이상하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미국이 현재 잘 되는 방향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잘 되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국민이 30%가 안 됩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집권당이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금 나라가 잘 돌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율이 40%가 넘어야 된다고 합니다. 많게는 45. 그런데 현재 30%가 안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에서 앞서고 있다. 이것도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그래서 주류 언론의 여론조사 통계가 민주당의 편향적이라는 걸 또 한 번 이런 것에서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건 2032년 대선 때 사용될 선거인단 수를 예측한 지도입니다. 미국은 10년마다 인구 통계를 내서 선거인단 수를 조정하는데 보시면 누런색 여기가 선거인단 수가 감소하는 주, 그 다음에 푸른색 여기는 선거인단 수가 증가하는 수입니다. 어떤 특징이 보이시나요? 네, 민주당 주는 선거인단의 수가 줄고 있고 캘리포니아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 54에서 52에서 이제 2032년이 되면 48까지 되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텍사스가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 다음은 플로리다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줄어들고 있는 주가 여기 뉴욕주죠. 뉴욕주가 줄어들고 있고 일리노이, 여기는 오레곤, 아까 오레곤 자료 보여드렸죠. 오레곤, 미네소타, 미시건, 펜실베이니아 여기는 다 선거인단의 수가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지난 4년 동안 거의 50만 명 정도가 인구가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요번에도 선거인단의 수가 2명이 줄었죠. 그리고 지금도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뉴욕주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는 분도 골수 민주당 유권자인데 일리노이에서 플로리다로 이사했습니다. 세금과 규제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골수 오바마 팬인데 오바마 8년 동안 세상이 좋아질 줄 알았다 이거죠. 근데 일리노이에서 비즈니스가 엄청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그분도 한 2년 전인가 참다가 결국 바이든 때 플로리다로 사업을 옮겼고 그래서 선거인단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민주당주는 중산층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든 삶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높은 세금, 각종 규제, 그 다음에 아이들의 교육. 그래서 세금을 많이 떼어가고 사업을 하는데 주정부가 또 시정부가 규제가 너무 많고 그 다음으로 큰 이슈가 애들 교육인데 지금 미국 교육의 현실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공교육을 말씀드린 겁니다. 뭐 사교육도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K-12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12학년 고3까지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교육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상상하기도 힘든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민주당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구독자가 가장 많은 조 로건이란 팟캐스터가 있는데 이 사람은 LA에서 텍사스 오스틴으로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이제 이사를 갔는데 그 이사한 이유가 바로 자기 딸이 유치원에서 배우는 내용을 보고 당장 떠나자라고 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는 미국 민심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려고 했던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층의 특성은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유익한 내용이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